공백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AR 같은 거는 자기 수준이 한 2, 3 이 정도인데 리딩서에서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읽는 양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몰입해서 독서를 한다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집애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우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제가 지집애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영어 교육에서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선물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본 문장의 조합이긴 하지만 영어 재미있는 창작극 한 바닥씩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오,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원서는 드래곤 마스터즈를 90% 이상 이해하고 청독하고 My Weird School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나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이것도 좋네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일정 부분 유추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오디오 대신 본인이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요. 이것도 좋아요. 한글 독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지금 하고 있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이 영어 공부를 못하거나 30분 겨우 정도 하는 날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문학 리딩서를 읽을 때는 엄마랑 공부하는 건 싫다고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고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학원 다니는 이제 또래 친구들을 비교했을 때는 영어 인풋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친구들의 리딩서를 보니까 수준이 꽤 높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불안감이 생기시는 거죠. 아이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좀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 해서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영어 공부 시간 너무 적은데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원서 읽는 시간이 최소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 뭐 최소 기준은 없는데 이제 뭐 가능하다면은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죠. 네. 근데 1시간 이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두 번째, 다른 건 아예 안 하고 원서만 읽는 건 어떨까요? 돼요. 집중해서 읽으면은 되고요. 읽으면서 가끔씩 오디오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병행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서만 읽고 원서에 있는 CD 정도 그 음원 정도 듣고 그 정도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제 자식이라면 그쪽 방향으로 좀 사실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너무 적은 양을 할 경우에는 학원 다니는 게 나을까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이 다른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요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학교 끝나면은 한 3시 정도에는 끝날 거잖아요. 네. 한 9시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6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30분밖에 안 난다. 그건 나머지 5시간 반은 어떻게 할애가 되냐?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빼는 게 좋은데 지금 현 체제 내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체제를 바꿔야죠. 네. 그게 뭐 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어리니까 책 읽기 같은 거 비중이 좀 큰 학원으로 가시면은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저라면은 제 자식이라면은 아이가 영어 책을 읽을 때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를 노력해 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 중에 뭐 영어 지금 책을 읽어서 아주 재밌는 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 중에도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떤 책을 좀 좋아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재미를 좀 늘리면 영어 책을 읽는 시간이 좀 늘어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게 어떤 책이고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는 거를 약간 1순위로 좀 두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영어의 인풋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하루에 30분 할애하기가 지금 이제 쉽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법도 해요.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절대 시간이 그렇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학원 체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에 좀 그런데요. 그 리딩서라는 문제집, 독해 문제집을 많이 풀거든요. 그럼 이거랑 원서 읽기랑 비교하면은
시간당 인풋이 뭐가 많은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원서 읽기가 시간당 인풋은 더 많다. 왜 그러냐면은 이 리딩서 문제집 푸는 거는 지문 한 바닥을 읽고 문제 한 바닥을 풀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리딩서 체제인데 맞죠. 이 한 바닥 읽고 한 바닥 문제 푸는데 한 30분 정도는 할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서 읽기로 이걸 만약에 한다 했을 때 한 바닥 읽는 거는 2분, 한쪽 더 읽는 거 2분, 4분이면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분석적으로 그렇게 막 하진 않죠.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인풋량이 사실은 원서 읽기가 훨씬 많아요. 독해서, 리딩서에서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한 권을 다 푼다고 해봐요. 한 권이 보통 12개 챕터나 뭐 16개 챕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봤자 사실은 읽는 양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월 단위가 걸려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읽는 글자의 양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몰입해서 독서를 한다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차이가 난다고 봐요. 리딩서 같은 거 문제 풀고 하면은 권수 같은 게 좀 빨리 쌓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학원에서 쭉 진행하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쌓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집에서 책만 읽는 애들보다도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가 약간은 뭐 처질 때도 꽤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저는 읽는 양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게 꽤 크다고 봐요. 사연은 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로 영어 노출을 해서 아이는 영어를 좋아하고 곧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본 SR 지수 이제 테스트를 보니까 3.7 이제 나왔고요. 고민은 원서 중심 어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테스트한 후 반 배정이 됐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원어 난이도보다 높은 난이도의 반이 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난이도 반에 읽었던 책들을 읽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로ald 다hl, A to Z 미스터리 정도의 수준의 책을 읽고 2점대에서 3점대 후반 책들은 주니비 존스, 드래곤 마스터, 매직 트리하우스, 호리데 헨리 같은 책을 다루는데 아직 그 CD들은 청독으로 한두 권밖에 이제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학원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SR 지수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그 아래 난이도 책을 거의 못 읽었고 아이도 집에서 개행지의 챕터북은 아직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청독만 하고 묵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원 수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도 이제 문제 풀게 했는데 80% 이상 맞춰요. 어쩌냐고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단어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책은 재밌었다. 학원도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낮은 반에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는 싫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2점대, 3점대 책만 많이 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위에 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구멍 나서 가는 거 아닌가. 뭐 퀴즈 같은 거 풀어도 80% 이상 맞춘다고 하고 전반적인 내용에도 괜찮고 아이가 일단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 봐요. 저는 이제 주된 기준은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 생태계도 잘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업 생태계가 중요한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이가 분명 관찰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 분위기가 잘 조율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책이 아이의 그 AR, SR 그 지수 결과 나온 것보다 눈에 띄게 높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도 괜찮고 그러면은 괜찮은 게 맞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게 그 중간에 공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 AR 2, 3점대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걱정을 저라면 안 하겠어요. 그냥 지금 체제가 아이한테 맞잖아요. 그럼 하시면 돼요. 이 맞는 거 찾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체제 유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눈으로만 이 글밥 많은 거 보면은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들으려고 자꾸 한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눈으로만 보는 걸로 하게 유도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초2면은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할 거예요. 예. 한 초4 이 정도 때는 조금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학원을 보내니까 눈으로만 보게 될 때가 학원에만 가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도를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후반이나 4학년 때까지도 아예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아예 안 한다. 이러면 좀 더 시도할 것 같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하셨고 뭐 기본 단어가 잘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구멍이 나중에 갔을 때 뭐 기본 단어나 이런 게 구멍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AR 점프를 한 3을 갑자기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정도 올린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이가 아주 막 이렇게 나고 공백이 아주 크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원서 읽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기초 단어가 계속 나와요. AR 지수가 뭐 4, 5, 6 AR 지수가 12짜리도 기본 단어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아는 단어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책들도 다 쉬운 단어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공백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AR 같은 거는 자기 수준이 한 2, 3 이 정도인데 리딩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리딩서의 AR를 굳이 따지자면은 한 6 정도 나오는 텍스트 난이도. 그렇죠. 요런 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백이 있어요. 음. 왜냐면 리딩서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은 구어체 비슷한 기초 표현이 빈도가 적어요. 이는 양 자체가 훨씬 적거든요. 그 원서 읽는 것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멍멍애미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세요. 원서는 그 리딩 앤 그 독서 프로그램이죠. 네. 거기 레벨 3 정도를 읽으신다 하고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이건데요. 아이가 굉장히 남자아이의 약간 전형적인 느낌, 와일드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운동 좋아하고 약간 산만하고 엉덩이가 좀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시는데 읽기와 쓰기가 너무 안 된다.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게. 그리고 당장에 내년에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 3학년부터 이제 영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장 쓰기를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파벳 같은 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날을 잡고서 am이나 뭐 are나 is 같은 거 이런 거 단어 50개 정도 철자를 엄밀하게 익히도록 하셨는데 애가 막 약간 울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걸 너무 싫어하는데 뭐 학원에라도 보내서 강제로 뭐 이렇게 철자 같은 거 받아쓰기 같은 거를 뭐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제 자식이 아니라 제가 이 아이의 입장을 한번 쑥 들어가 보려고 해요. 지금 글씨 쓰기 is, are, am 같은 거 50개 정도를 막 했는데 난 너무 싫거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많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뭐 P하고 B 정도는 헷갈려 하고 영어 실력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도 스펠링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냐? 나중에 수능 가서 볼 때 문제가 되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가 되냐? 문제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꼭 정확히 쓸 필요가 없고 정확히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봐가지고 막 괜히 나가 놀기 좋아하고 이러면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처음에 가서 좀 잘 안 써지고 그런 거는 좀 그냥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는 좀 노력해 볼 거는 아이가 뭐 어떤 종류의 내용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내 가지고 글밥이 많지는 않고 막 그림이 잔뜩 있더라도 그런 좀 좋아하는 책 종류를 좀 발견을 해 가지고 좀 읽는 양을 좀 늘리도록 노력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뭐 보면 도서관도 좀 데려가서 도서관에 보면 꼭 하루는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책 구경하자. 야, 좋아 있는 걸 좀 찾아봐. 아니 좀 그 여기 안에서 좀 있어봐. 하면 뭐 책 꽂아 보고 뭐 자기가 뭐 하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좀 좋은 게 있으면 그 좀 빌려가지고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책이랑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시도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지금 알파벳은 중점으로 두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좋은 점이 있잖아요. 뭐 귀가 트여 있다. 들어서 잘 파악을 한다. 네네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 많이 하게 해주면은 거기서 또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거 하게 해주시면 좋고, 사실은 어린 아이들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니까 어릴수록 철자 교정이 잘 안 되고 여기서 실은 시간을 왕창 여기 쏟으면은 조금 개선이 되긴 하는데 아이가 그 심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압박감이나 괴로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 에너지를 만약에 에너지랑 시간을 읽거나 들을 때, 듣는 거 좋아하니까 네. 들을 때 쓴다 하면은 크게 스트레스 없이 많은 거 더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이가 좀 차고 이러면은 철자 교정이 훨씬 더 빨리 돼요. 맞아요.
예. 이게 뭐 예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 스펠링 거꾸로 보는 거 많잖아요. 거꾸로 쓰고 아무 이거 100번 반복해도 계속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예, B랑 D 거꾸로 쓰고 P, Q 거꾸로 쓰고 이게 옛날에 인간이 진화할 때 반대편 측면을 똑같은 거라고 인지를 안 하면은 네. 야생 세계에서 좀 위험해졌다. 그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호랑이 오른쪽 면만 보던 사람이 왼쪽 면을 봤을 때 이게 다른 존재라고 인지하면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 같은 거라고 인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효용이 있는 인지 체제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본능 약간 실은 직관적인 게 영향이 강하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요거를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제가 해봤어요. 시간 투입했는데 아 이거는 별로 크게 효용도 없고 이 심적으로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차라리 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I love Bali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4학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어학원에 한 2년 정도 다니시고 영어 도서관 한 1년 이상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현재 읽는 거는 한 4점대나 5점대 정도의 소설 같은 거, 원서 같은 거 많이 읽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히스토리 약간 말씀드리면은 좀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뒀더니 목이 터져라 읽어주셨다고 하니까 아 이게 좋은 영향이 있었나 봐요. 좀 빨리 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생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 학원 좀 약간은 뭐 다녔는데 아이가 빨리 느니까 반 레벨이 너무 빨리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났다. 아이를 또 거기서 빼시고 이제 집에서 뭐 브레이크스 같은 거 30에서 80 정도 되는 책을 이제 지도를 하셨다. 엄마표하고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집에서 엄마표 하셨다가 학원 보내셨다가 이게 엄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요새 좋은 신호는 뭐냐면은 엄마가 예전에 책이 너무 재밌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진짜 의미를 이제 자기도 알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목표는 초고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소설 한 100권 읽는 게 목표인데 학원 없이 이렇게 가도 될까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히스토리가 길기도 한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좋아. 지금 상태가 좋아. 열때까지 잘했어.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아이가 제일 좋은 거 뭐냐? 책이 재밌다. 인제 느낀다. 지금 소설 같은 거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영어로. 근데 재미는 어느 정도 느낀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유지에 온 집중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읽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뭐 잘했다 나빴다 이런 거 말씀 안 해도 돼요. 아이는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된다. 이거는 다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고생한 이 결과가 일정 부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불이 붙었으니까 이 불을 좀 확 붙여주는데 하면 좋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은 지금 목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너버 100권 아마 그 어학원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좀 두께가 있는 소설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하시는데 이 목표 전 좋다고 하고요. 근데 이걸 목표로 세우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푸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아이가 혹여나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뭐 아이가 특정한 소설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100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강사라고 해도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책 읽기예요. 혼자 책 읽기. 그게 지금 깨달음이 아이한테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집중하실 때가 맞다. 저는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야, 잘 됐어. 네. 전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자식이라고 하면. 초6까지 이렇게 하고 아마 초6 때는 학원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 학원을 많이 다녀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상당수의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가 변했어 이렇게 느끼셔서 그래요. 아니 우리 애가 맞나 지금? 약간은 요 시점이 약간 사춘기 접어드는 시점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책을 좋아했던 애들이 좀 약간은 책이랑 약간 멀어지는 느낌도 나고 이런 때 이제 보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 때 보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이제 한창 눈을 뜨게 되는 게 또래 집단의 그 가치에 눈을 뜨거든요. 내 주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새로운 시각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배우게 하는 거 해도 그때 괜찮아요. 책 읽기는 근데 항상 중심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심에 두고 거기서 만약에 학원을 선택하신다면은 글쓰기 지도하는데 제대로 하는데 보내셨으면 좋겠고 문법 같은 데도 많이 배우거든요. 문법 같은 것도 초등학교 6학년 학원들은 그거는 이제 만약에 가신다면은 품사 문장 성분 지도 있는 데에서 배우시면은 좋겠다. SJ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현재 딸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엄마표 영어 지금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3학년 7월부터 영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영어 노출이 없었고요. ORT도 하고 리틀 팍스랑 리딩 게이트도 하고요. 리딩 게이트는 현재 2A 단계를 하고 계신데 리딩 게이트도 재밌다면서 하는데 꼭 종이로 된 원서를 읽어야 하나 요게 지금 궁금하시고요. 어디서는 리딩 게이트나 이런 거는 보조를 하고 원서를 종이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게 궁금하십니다. 그 들으셨던 말씀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종이로 읽는 게 반 이상은 적어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좀 더 차분해져요. 좀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면은 일단 눈이 아파요. 저는 이제 모니터 못 보니까 눈이 아프고 약간은 보이더라도 이게 느낌이 약간 차분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싱숭생숭한 좀 느낌이 조금 더 있거든요. 종이책이 좀 더 차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느낌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 이건 뭐 사람들이 좀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상도 효과가 더 좋았어요. 종이책이.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공간감, 이 시간감 이런 게 좀 더 잘 이렇게 생겨난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종이책 원서 읽는 걸 적어도 반 이상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reading and 이 reading 게이트랑 비슷하죠. reading and 대표님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단계로 생각하신다. 처음에 이제 원서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그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고 이제 어려운 책들이나 나중에 가서는 종이로 읽는 게 맞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종이책을 같이 읽거나 종이책을 읽으면 좋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좀 거부감이 있고 아직은 종이책이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유지하시다가 종이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좋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읽어보고 저희 집 애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 또 이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